안녕하세요, 정원정입니다. 10년 후에 강남을 뛰어넘을 곳 한 곳을 꼽으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용산을 선택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왜 용산은 10년 후에 강남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오늘 그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용산이 왜 10년 후에 강남을 뛰어넘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집을 선택하는 요소,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제일 중요했었던 건 학군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직주근접. 왜냐면 예전에 외벌이에서 맞벌이를 하시면서 직주근접이 가장 중요한 집을 선택하는 기준이 됐던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부터 그런 변화들이 있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느 지역이 가장 어느 요소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될 부분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환경적인 요소, 그리고 여가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지역들이 주택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은 공원이라든지 한강이라든지, 한강변에 또 공원이 있고요. 또 한강변에서 또 수상 레포츠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이 있는, 그리고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건강, 이런 부분들, 웰빙, 이런 그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주택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환경, 그리고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공원, 이런 요소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용산의 민족공원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제 아파트를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민족공원이라는 이런 호재가 그런 주거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민족공원은 아니고 민족공원 옆에 붙어 있는 용산 가족공원에 나와 봤는데요. 이렇게 지금 용산 가족공원은 새로 조성될 이제 민족공원에 비해서는 거의 100분의 1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싶은데, 맞나요? 그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공원이 있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여유로운 여가 생활을 할 수 있고, 산책할 수도 있고,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넓게 펼쳐진 이런 공간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힐링을 하고 마음속에 그러니까 복잡한 머리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 세상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공원이 있다라는 것, 대규모 공원이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가 뉴욕에 가면 센트럴파크가 있고, 영국에 가면 런던에 가면 하이드파크가 있잖아요. 돗자리 깔고 누워서 일광욕을 한다거나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도 앞으로는 그런 모습들을 이런 민족공원이라든지 공원에서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산의 개발 호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 포인트를 찝으라고 하면, 첫 번째는 저는 용산 민족공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뉴욕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보면 용산이 어떻게 변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뉴욕에 가면 뉴욕의 중심부에 센트럴파크가 있고요. 그 둘레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고급 아파트, 고층 아파트들이 질비해 있는 거고요. 거기 아파트들의 월 임대료는 투룸 기준으로 월 2천에서 3천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에서 월세가 2천이야 3천이야 라고 했을 때 상상이 안 되지만, 10년 후에 용산이 뉴욕을 따라간다, 아니면 뉴욕의 절반을 따라간다 하더라도 이 일대에 들어오는 아파트들의 월세 수준은 적어도 1,000만 원 이상을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용산 민족공원의 면적은 한 100만 평 정도 되고요. 그 100만 평 정도 되는 게 뉴욕 센트럴파크와 맞먹는 정도의 그런 면적이 될 거예요. 향후에는 주택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환경, 그리고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들과 얼마만큼 가까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선택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민족공원은 용산 일대가 왜 10년 후에 강남을 뛰어넘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이미 용산 민족공원 주변으로 개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잖아요. 뭐 한강로 일대는 개발이 어느 정도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거기는 뭐 추가적인 개발은 없을 수 있어도 뭐 용산 그러니까 민족공원에 붙어 있는 유엔사 부지가 지금 한창 개발 중에 있잖아요. 공사 중에 있는데 거기에 분양가가 평당 9천에서 1억 사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분양 면적 기준이기 때문에 실사용 면적 15평 정도 되는 오피스텔이겠죠. 오피스텔은 한 뭐 30억 정도 되는 거고 분양가가, 그리고 뭐 30평 정도 실사용 면적 30평 정도 되는 아파트 오피스텔은 한 60억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미 그래서 용산 이 민족공원 주변에는 그렇게 고가의 아파트들, 오피스텔이 들어올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산 민족공원이 조성이 완료되는 2027년 이후에는 이 일대에 더 많은 아파트들, 더 고가의 아파트들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예상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100억 아파트가 100억 간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설마 아파트가 무슨 100억 가겠어?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고, 설마 그렇게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많았지만, 뭐 이제 지금은 100억대 아파트, 100억 이상 되는 오피스텔 분양되는 뭐 하이엔드 뭐 펜트하우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뭐 아파트 100억 간다는 얘기들이 사실 뭐 실현 불가능하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고가의 아파트들이 당연히 이 용산 민족공원 주변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이 있는 용산이 향후 10년에는 강남의 그 아파트 가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부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여가 생활을 하고 뭔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공간일 수도 있는데 한국을 찾아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에도 굉장히 중요한 코스가 될 것 같아요. 서울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가는 포인트는 광화문이고요. 또 하나는 홍대가 될 것 같고요. 하나는 강남인데요. 광화문에 오시는 분들은 경복궁이라든지 뭐 창덕궁이라든지 이런 궁을 관람하고 전통시장인 광장시장을 방문하잖아요. 그런 것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당연히 이쪽 민족공원을 방문을 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옆에 바로 들어올 국제업무지구에 뭐 100층이 넘어가는 그런 빌딩의 전망대들도 당연히 방문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용산은 거주하시는 사람들뿐 아니라 뭐 업무시설도 들어오는 거고요. 관광의 중심지가 될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 라고 보여지는 거죠. 저기 보면 지금은 저 아파트가 칠리투스 아파트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되면 저런 아파트들이 이 용산공원을 둘러서 다 들어오지 않겠어요? 보이니? 저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센트럴파크 주변에 있는 고가의 아파트들, 높은 아파트들을 보면서 충분히 추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은 강남은 사실 이미 다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물론 더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지만, 용산이 나중에 강남을 뛰어넘는다고 하면 지금 용산은 강남보다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나중에 용산이 강남을 뛰어넘는다고 하면 용산에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10년 후에 얼마나 큰 부의 축적을 이루실 건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다들 그냥 용산 하시는 것 같고요. 어떻게든 용산이라는 부의 추월차선에 탑승하기 위해서 투자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10년 후에 용산이 강남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이유 두 번째는 국제업무지구의 개발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그럼 그 국제업무지구가 들어왔을 때 파급 효과가 어떨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요. 국제업무지구가 들어오면 뭐 100층, 120층짜리 되는 건물들이 한 뭐 20개 동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평균 높이가 80층 이상 될 거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상주 인구가 중요한데요. 국제업무지구로 인해서 창출되는 일자리 수는 30에서 35만 개 이상이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일자리 30만 명, 35만 명이라는 숫자는 현재 용산구의 인구가 25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산구 인구보다, 현재의 인구보다도 더 10만 명이나 많은 인구가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들어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시 안에 도시라는 새로운 도시가 생긴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용산의 인구가 25만 명인데 이런 좁은 면적에 용산 인구보다 더 많은 3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용산 국제업무지구 주변에 토지 이용도, 토지 활용도가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당연히 집가 상승은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될 수밖에 없죠. 집가 상승이 되는 요인을 꼽으라고 하면 첫 번째는 인구 증가를 꼽을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소득 증가가 있을 거고, 세 번째는 인프라 증가가 있을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 계획이 어떻게 수립됐는지가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요. 용산은 사실 이 네 가지가 이미 다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투자 금액이 올라가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은 굉장히 멀다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해당 지역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용산은 맨하튼을 생각하시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중간에 센트럴파크가 있고요. 월가라는 국제금융 업무 중심지가 있습니다. 용산에는 철도 정비창 부지에 국제업무지구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인근에 있는 여의도에는 국제금융 허브가 들어옵니다. 이런 개발 호재들을 톡톡히 누릴 수 있는 원효로 일대가 가장 유명한 투자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원효로 일대에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생각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